안녕하십니까. 에듀피디 김동재입니다. 자, 우리 2급 소방안전관리자 오리엔테이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2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아마 강의를 들으러 오셨을 텐데요. 먼저 시험 과목 및 어떻게 시험이 진행되는지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목부터 한번 볼게요. 과목은 1과목, 2과목 두 개의 과목이 있습니다. 그쵸? 두 과목인데 두 과목 합쳐서 몇 문제가 나와요? 50문제가 나옵니다. 25문제, 25문제씩 나오고요. 자, 그러면 뭐 1교시, 2교시 나눠서 보느냐? 아니죠. 한 번에 50문제를 다 주고요. 1시간, 60분 안에 풀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당 4점이라고 했지만요. 한 문제당 2점으로 해서 계산하시면은 100점 만점이 되겠죠. 그쵸? 뭐 방식은 1과목 100점, 2과목 100점으로 해서 두 개의 평균을 낸다고 하는데 그냥 한 문제당 2점으로 해서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유형은 사지선다형 4개 중에서 한 개를 선택하는 그런 객관식 문제가 50문제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1과목 문제 어떤 거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보니까요, 제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체크해 놓은 부분들은 뭐냐면은 얘들은 기존에 있던 내용이긴 하지만 조금 변동된 내용들이고요. 노란색 내용은 처음, 그죠? 새로 들어간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방안전관리자 제도라고 나오는데요. 원래 소방안전관리자 제도가 요 소방관계 법령 안에 들어가 있다가 밖으로 이렇게 나왔죠. 따로 1과목으로 따로 이렇게 파트로 나오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요, 소방관계 법령이라고 나와서 우리 소방기본법, 화재예방법, 소방시설법, 그쵸? 이렇게 들어가 있고 건축관계 법령도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소방학개론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뭐 있나요? 연소가 뭔지 소화가 뭔지 이런 것들 들어가 있었죠. 원래 이 소방학개론 뭐 대충 문제가 몇 문제 정도 나오나요? 한 두세 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요. 법규에서 한 9문제, 그쵸? 여기 합쳐서 한 9문제 정도 출제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원래는 화기 취급 감독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가 들어갔어요? 화재 위험 작업 허가 관리라는 게 새로 들어갔습니다. 화재 위험 작업을 할 때 뭐 허가서를 발급받아야 되고요. 감시관과 감독관이 있고요. 그쵸? 얘네들이 어떻게 안전관리 활동을 해야 되는지 등등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 한 문제 정도 나온다 보시면 되고요. 자, 위험물 전기 가스 안전 관리입니다. 자, 위험물 관련된 문제가 뭐 보통 한 문제, 전기도 한 문제, 뭐 가스 한 문제, 그래서 보통 한 두세 문제 정도 출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피난시설 방화구역 방화시설의 관리라고 해서 방화구역 관련된 문제들, 그다음 피난시설 방화구역 방화시설에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 폐쇄, 차단, 변경 그런 거를 무단으로 하는 행위들 안 된다 이런 것들 그림 설명에서 나왔고요. 보통 뭐 한 문제 정도 출제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얘가 중요한데요. 소방시설의 종류 및 기준, 소방시설의 구조라고 해서 구조가 뭡니까요? 구조의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이렇게 세 가지 설비가 나옵니다. 원래 소방시설에는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 5가지의 설비가 있는데 2가지는 빼고 2급에서는 요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이렇게 3가지만 들어가서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흔히 알다시피 소화설비에는 뭐가 있나요? 옥내 소화전, 뭐 옥외 소화전, 스프링클러, 가스계 소화 설비 이런 것들이 들어 있고요. 경보 설비에는 자동화재 탐수 삼지 설비 요게 주를 이루고 있고요. 피난 구조 설비에는 뭐 피난 기구, 그렇죠? 완강기 맞나요? 그다음에 유도등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럼 뭐가 얘네들이 중요하냐 봤더니만 원래 기존에 우리가 이렇게 제도가
과목이 바뀐 게 2023년 8월 1일자 시험부터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바뀌면서 어떻게 됐냐? 원래는 요 두 파트가 이 과목 쪽에 있었어요. 이 과목 쪽에. 그렇죠? 자, 이 과목 보시면요. 여기에 소방시설의 점검 실습 평가 있었잖아요. 그죠? 이게 있거든요. 1과목에 있는 얘네랑 다 포함돼서 이 과목에 있었다고. 근데 얘네가 1과목까지 영역을 들어온 거야. 그럼 뭐예요? 이 소방시설의 구조, 점검, 실습, 평가 관련된 내용의 문제가 어떻게 됐다? 훨씬 많아졌다. 맞습니까? 그렇죠? 얘네가 한 5문제 정도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얘네들의 파트가 늘어났다. 그럼 얘네들 뭐예요? 소방시설 관련된 문제들. 뭐 법적인 문제도 있고 기준에 대한 문제도 있겠지만 실무형 문제도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렇죠? 요 앞쪽에서는 약간 1과목 쪽에서는 기준 아니면 화재 안전 뭐 성능 기준 관련된 것들에 대한 문제들이 나오는 반면 2과목에서는 약간 그림형 문제 또는 실무형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두 개 다 이 관련된 이론들을 알아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들이군요. 훨씬 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느 정도 이해되셨죠? 그렇죠? 뭐 조금씩 차이 전체 합쳐서 25문제가 안 되는데요.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대략적으로 뭐 조금씩 오차가 있긴 하지만 대략적으로 25문제 이런 비율로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2과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과목.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방시설의 점검, 실습, 평가 문제 나왔습니다. 뭐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에 관련된 여기가 바로 실무형 문제들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2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을 그 자격증을 따기 위한 시험을 보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물론 실무를 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실무를 해보시지 않은 분들이 대다수실 겁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실무형 문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특히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뭐 한 10문제 정도 나온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소방계획 수립 이론 실습 평가라고 나왔네요. 여러분들이 소방계획은 뭐야? 소방계획서를 짤 때 어떤 것들이 들어가는지, 소방계획서를 할 때 어떤 문서들을 참고해야 하는지, 소방계획을 할 때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기본 이론이 무엇인지 등등에 관한 내용들이 나오고요. 화재안전 취약자의 피난계획 등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 한 2문제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자, 자위 소방대 및 초기 대응 체계 구성 등 이론 실습 평가라고 나왔습니다. 원래 자위 소방대 관련된 내용들이 들어가 있었는데요. 뭐가 생겼어요? 초기 대응 체계 구성이란 게 처음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원래 소방안전관리자가 해야 하는 업무 7대 업무가 있었어요. 7가지 업무를 하게 되어 있었는데 자, 2022년 12월 1일 날 법이 개정되면서 몇 가지 업무가 됐어요? 9가지 업무가 됐습니다. 9가지 업무가 되면서 늘어난 게 여기 나온 초기 대응 체계 구성이란 내용과 요 맨 밑에 나온 업무 수행 기록 작성 유지 요 2가지가 늘어났거든요. 요 2가지가 신규로 추가됐습니다. 됐죠? 그래서 뭐 요 부분에서는 자위 소방대 교육 훈련 관련된 내용들, 인원 편성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초기 대응 체계에 어떻게 인원 편성 교육 훈련 해야 하는지 등등 내용들. 예를 들면 또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요. 자위 소방대를 이렇게 구성했어. 해서 이제 소방안전관리자가 대표한테 결재를 받으러 갔습니다. 이때 그 대표가 지적해야 될 사항으로 틀린 내용은 뭐 이런 문제까지 실무형 문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됐죠? 한 2문제 정도. 그 다음에요. 작동기능 점검표 작성 실습 평가인데요. 요 작동기능 점검표는 그렇죠? 우리 소방시설 자체 점검을 할 때 이걸 하는 건데 만약에 소방안전관리자나 관계인이 스스로 할 경우에 작동기능 점검표를 내가 직접 작성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작동기능 점검표를 우리가 직접 작성하는 방법들이 책에 쭉 나와 있긴 하지만
얘도 뭘 알아야 돼? 여기에 있는 소방시설들을 어떻게 점검하는지를 알아야지만 그걸 토대로 적용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동화재 탐지설비 몇 층 걸 점검했더니 어떠하더라. 그럼 밑에 작동기능 점검표 표를 주고 거기에 OX 치는 그런 내용들. 아니면 작동기능 점검표 현장을 봤더니만 이렇더라. 작동기능 점검표에 거기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니 뭐 그런 문제들, 그렇죠? 실무형 문제를 위주로 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한 두 문제. 자, 그 다음에요. 응급처치 이론 실습 평가라고 되어 있네요. 주로 뭐 화상 얘기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심폐소생술 얘기, AED 사용하는 거, 그렇죠? 이런 것들. 아니면은 뭐 응급처치할 때 일반적으로 내가 명심해야 될 상황들, 그런 문제들이 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방안전 교육 및 훈련이라고 나왔네요. 우리가 소방안전 교육을 1년에 뭐 몇 회, 한 번 이상 교육 한 번, 뭐 훈련 한 번 실시해야 된다. 합동 소방 훈련을 할 때는 어떻다 등등등 그런 문제들 한두 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있고요. 화재 시 초기 대응 또는 피난 실습 평가라고 되어 있네요. 만약에 뭐 화재 관련 화재가 났을 때 거기에 뭐 좀 피난할 때 취약한 분들이 계시죠. 그렇죠? 뭐 노약자분들 또는 지체장애인, 지적장애인,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 그렇죠? 그런 분들 피난할 때 어떻게 장애 유형별로 내가 어떻게 도움을 줘야 하는지 그런 문제들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 수행 기록의 작성 유지 및 실습이라고 해서요. 우리가 소방안전관리자가 업무 수행 일지를 이제 기록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아까 바뀐 법이죠, 그죠? 7가지에서 9가지로 바뀌면서 됐는데 그 업무 수행 기록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그쵸? 월 1회 작성하게 되어 있고 월 1회 이상 작성하게 되어 있고 이 결과를 뭐 2년간 보관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에 대한 문제들이 이제 나오고 있죠. 이렇게 해서 이 과목이 25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 중에서 50문제 중에서 여러분들 60분, 이 50문제를 60분 안에 푸셔야 되고요. 몇 점 이상이면 합격인가요? 70점 이상이면 합격이죠. 자, 그 내용 한번 볼게요. 자, 매과목 100점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70점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선정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평균 70점은 아시겠고요. 매과목 40점 이상이니까 40점이 안 될 경우에 어떻다고? 꽈락이 된다는 얘기죠. 근데 사실은 꽈락이 의미가 없어요. 자, 40점, 1과목 40점 맞았다고 칩시다. 2과목 100점 맞았다고 칩시다. 평균 내면 몇 점이에요? 평균 내면은 70점이죠. 맞아요? 딱 70점 맞은 거야. 맞습니까? 자, 1과목 40점에서 한 문제라도 떨어지면 여기 땡이잖아. 여기 다 맞아도. 그래서 어쨌든 70점을 막지, 이 70점이 안 되면 그냥 아웃인 거예요. 그쵸? 꽈락이 의미가 없는 점수가 평균 70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1과목, 2과목 합쳐서 50문제 중에서 35문제 이상 맞아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는 마이너스 15개를 틀려도 돼. 틀려도 되는 문제들을 갖고 있어요. 그쵸? 아, 그럼 내가 50문제를 다 보고 나서 오케이, 난 이거 틀릴 거야 라고 해서 틀릴 수 있는 여러분들 실력이 있으신가요? 아직은 없다고 봅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 풀겠지만 어쩔 수 없이 틀리는 문제들도 생기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만점이 목표가 아니라 70점만 맞으면 되기 때문에, 그쵸? 그럼 70점을 목표로 한다. 아슬아슬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의 강의는 80에서 85점 정도 맞는 거를 목표로 요거 점수를 목표로 갑니다. 수업을 진행합니다. 그럼 그러면 나머지 20점, 15점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자, 너무 어려운 내용, 그렇죠? 아니면 자주 안 나오는 내용, 그런 내용들은 과감하게 빼겠습니다. 과감하게 빼서 80에서 85점 정도를 목표로 하고요. 그 다음에 실수로 뭐 틀리는 거 어쩔 수 없죠. 실수로 좀 틀려서
현실 점수는 한 75점 정도로 합격하자. 요게 제 강의가 추구하는 방향, 목표하는 점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렇다고 뭐 강의를 소홀하게 할 건 아니고요. 핵심 이론들을 완벽하게 해서 나중에 모르는 문제를 풀더라도 내가 어느 정도 유추를 해서 풀 수 있을 정도까지 실력을 늘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목표하는 바는 한 80에서 85점 사이다. 자, 그러면 시험 문제가 어떤 식으로 출제되는지에 대한 방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소방안전관리자 시험 및 수첩 발급 기준 등에 관한 고시라고 해서 고시는 소방청에서 이야기하는 고시죠. 그죠? 봤더니만 제3조에 시험 문제의 출제 방법 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급, 2급, 3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은 무슨 형으로 한대요? 선택형으로 한대요. 객관식으로 한다는 이야기죠. 자, 소방안전관리자의 실무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문항을 몇 프로? 50% 이상 포함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이론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 이론을 실무에 적용해서 이럴 경우에 지금 현재 너의 건물 상황이 어떠니? 틀린 거 고르시오, 맞는 거 고르시오. 이렇게 실무형 문제로 바꿔서 내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한테는 훨씬 더 어렵죠. 실무를 겪어보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렇죠? 5번 보시겠습니다. 과목당 25문제로서 4지 1선택형으로 합니다. 유형은 A, B, C, D형이 있는데 보면은 보통 시험 보러 가보니까 A형, B형 이렇게 주더라고요. A형, B형 주고요. 그 A형, B형 받은 문제지 보면은 왼쪽 상단에 A인지 B인지 써 있습니다. 그럼 답안지에 A, B 이렇게 마킹할 수 있게 되어 있죠. 시험 봐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만약에 안 보신 분들도 만약에 나중에 시험장 가시면은 아주 친절하게 설명해 줍니다. 됐죠? 자, 그다음 요 6번이 중요합니다. 잘 보십시오. 한국소방안전원장은 소방안전관리자 시험 문제의 보안관리를 위해 별도의 출제 채점실을 갖추고 출제된 시험 문제 또는 문제 은행 자료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책임자를 지정하여 특별 관리하여야 한다. 문제가 뭐래요? 문제 은행식이랍니다. 나온 게 또 나올 수 있는 거야. 이 앞에 있는 이 범위에서 문제를 쫙 해놓고 얘가 나와야 되는 비율들이 이미 정해져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 한 문제, 두 문제씩 선택해서 문제가 출제가 되는 거죠. 대략적인 비율들이 다 정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문제 은행식으로 뽑아서 낸다. 그럼 이렇게 문제가 작성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문제가 뭐 다음 달 시험 보러 갔는데 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제가 연속해서 시험을 3번 보러 갔는데 그 3번 시험 볼때 두 번째, 세 번째 시험 문제는 아예 똑같았고요. 숫자까지 똑같았고요. 첫 번째는 몇 문제 빼고는 똑같았어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도 있다. 그래서 기출 문제에서 출제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수강 어떤 분들이 수강 대상자냐? 자, 봐볼게요. 일단은 아주 모범적인 분들이죠. 이거 두 번째 거부터 볼게요. 강습 교육을 아직 안 받았어. 근데 나는 이번에 꼭 합격해야 돼. 그래서 미리 한번 내용 한번 보고 가자. 한번 듣고 가서 또 들으면은 정말 내가 이해가 잘 되겠지 하는 아주 모범적인 분들이 계실 거고요. 뭐 극히 일부실 겁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런 분들 좀 계실 거예요. 강습 교육을 이미 다 받았어. 가서 5일 교육을 받았어. 받았는데 어때요? 시험 날짜가 다가오고 있어. 오, 공부를 하나도 안 했어. 책을 펴보니까 아무것도 모르겠다. 어떡하지? 강의라도 빨리 듣자. 이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렇죠? 자, 이제는 뭐야? 시험을 한번 봤어. 이렇게 해서 시험을 봤어. 시험에 떨어졌어. 자, 그 맨날 와서 안전원에 오는 그 외부 강사들 또는 거기에 현직 강사들, 그렇죠? 현직 교수들이라고 하죠. 그분들이 강의할 때 책에서 다 나옵니다. 책만 보시면 됩니다. 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책만 보라 그래요. 물론 책에서 다 나오는 거 틀린 얘기 아니에요. 책에 있는 내용만 나옵니다. 근데 그게 응용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 그렇죠? 책만 달달 외워서 응용이 안 되면 떨어진다는 거예요. 또 문제도 그렇게 내. 어렵게 냅니다.
이런 분들인데요. 혼자 해보니까 만만치 않아. 이제는 강의를 들어야겠어. 그렇죠? 뭐 떨어진 이유는 다양합니다. 나는 문과라 도무지 모르겠어. 처음 접하는 생소한 분야라서 읽어봐도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 야, 나이가 많아서 눈에 들어오지가 않아. 누가 얘기해 준 거 들어야겠어. 이런 분들. 자, 이런 분들 모두 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이게 이제 시험 제도가 개편이 되고 다시 찍는 강의인데요. 그 전 강의를 했을 때 그 70대 분이었던 것 같아요. 70대 분인데 이런 거였죠. 나는 도저히 나이가 많아서 뭐 아무것도 몰라라고 하다가 어떻게 하셨냐면 어쨌든 강의를 끊어서 들으시고 뭐 몇십 번 반복해서 들으셨대요. 그래서 합격을 했다 해서 너무나 고맙다 이렇게 해갖고 컴퓨터를 잘 할 줄 모르니까 수기로 작성해서 팩스로 저희 회사에다가 감사 수강 후기를 보내주신 적도 있습니다. 자, 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연세가 있으신 어린이집 원장님도 합격하셨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대로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강의를 선택하셨을 만큼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은 반드시 합격할 수 있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 희망적인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난이도를 좀 봐보도록 할게요. 기존에 2급 소방안전관리자 교육일수는 4일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하루가 늘었죠. 5일이 됐습니다. 5일이 되면서 교재도 조금 늘었네요. 한 50페이지 정도 늘었습니다. 시험 범위 넓어졌고요. 내용이 세분화됐어요. 그렇죠? 세분화돼서 이렇게 됐다. 근데 뭐 아주 큰 차이가 있다고 볼 수는 없어요. 1급의 경우는 5일 교육이 10일이 됐거든요. 근데 2급은 하루 늘어났기 때문에 아주 큰 차이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난이도를 좀 볼게요. 문제 난이도가 상승했다. 예전보다 훨씬 상승했다. 한 5년 전보다는 진짜 2배, 3배 이상 어려워졌다. 그때는 뭐 2016년도, 15년도 이때는 정말 쉬웠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훨씬 어려워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어떤 문제 유형들이 나오나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대충 정리를 해보니까 한 6가지 정도의 문제 유형이 있다. 자, 보세요. 한 개의 이론을 딱 알고 그걸 암기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초급 문제죠. 초급 문제. 그렇죠? 두 번째 볼까요? 한 개의 이론을 알고 암기했어. 그래서 그거를 응용해야지만 내가 풀 수 있는 문제. 중급 문제죠. 맞습니까? 세 번째, 내가 여러 이론을 알고 암기를 해서 그거를 응용해야지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 고급 문제입니다. 그렇죠? 어렵단 이야기예요. 어렵단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런 문제들 중에서 이제 틀린 것끼리 짝지어진 것은 이런 게 나옵니다. 그게 뭐예요? 내가 1번, 2번, 3번, 4번 지문을 읽어봤는데 틀린 게 딱 하나 보여. 그럼 그거 찍으면 되잖아. 그쵸? 맞나요? 그건 차라리 쉬워. 1번이나 뭐 2번에 해당하는 내용이겠죠. 근데 얘는 뭐야? 1번, 2번, 3번, 4번 있는데 1번, 4번은 맞고 2번, 3번은 틀려. 그러면은 밑에 지문이 뭐야? 1, 3, 4 여러 개씩 써서 이 네 가지 내용을 모두 알아야지만 우리가 답을 고를 수 있는 문제들 있잖아. 또 엄청 헷갈리게 나오거든요. 그렇죠? 이런 문제들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죠? 자, 그 다음에요. 5번 계산 문제 나옵니다. 계산 문제. 이 계산 문제는 어떤 분들은 난 계산 문제를 아예 포기하고 나머지 거에 집중해서 풀래요.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죠. 계산 문제 뭐 한 두세 문제 정도는 꼭 나옵니다. 나와요. 사실 뭐 계산 문제라고 하기도 애매해요. 그냥 그 이론만 암기하고 있으면은 계산기 없이도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시는 분들 계신데 여러분들 제 강의를 들으면 포기하지 마십시오. 100% 맞출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계산 문제. 그 다음에 6번이 가장 크죠. 실무형, 그림형 문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무형, 뭐 펌프, 성능 시험 관련된 것들, 아니면 뭐 수신기, 그 다음에 스프링클러, 뭐
동력 제어방, 감시 제어방 이런 문제들이 쭉 나오고 있죠. 이런 문제들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못해도 한 8, 7, 8문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림 나오는 문제가. 그렇죠?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유형들이 있는데요. 자, 이렇게 3번, 4번, 5번, 6번 이런 유형들이 많이 나올수록 이 시험은 더 어려운 시험인 거예요. 근데 많이 나오고 있어요. 많이 나오고 있다. 거의 1번 이론 초급 문제는 50문제 중에 10문제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2번, 3번, 4번, 5번, 6번 문제들이 더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럼 각각 어떤 문제들이 유형이 있는지 실제 기출된 문제를 보면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계 이론을 알고 암기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되어 있네요.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보세요. 건축물 옥내에 있는 시설로서 방염 성능 기준 이상의 실내 장식물 등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로 잘못된 것은? 이라고 나왔습니다. 뭐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생소할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암기법 알려드릴 거예요. 방염 성능 기준 이상의 실내 장식물을 설치하는데 어디를? 건축물 옥내래. 건축물 옥내래. 그럼 우리는 딱 나옵니다. 문종, 운동. 건물 안에서 옥내에서 문종이 뭐야? 왕 이름이죠, 그죠? 얘가 운동을 하는데 뭘 싫어해? 수영은 안 하네. 싫어해. 문종이. 그쵸? 자, 뭐예요?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 중에서 수영은 제외라고 나옵니다. 됐죠? 그럼 뭐야? 문화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동, 수영장 제외. 맞습니까?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요 하나 외우면은 그냥 풀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문제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조금 더 어려운 문제 보겠습니다. 한계 이론을 알고 내가 사고해야 돼. 그쵸? 응용해야 돼. 그래야 풀 수 있는 문제 보실게요. 건설 현장 소방안전 관리자를 선임해야 되는 공사 현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물어봤습니다. 자, 건설 현장 소방안전 관리자를 선임해야 되는 대상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 선임 대상 기준에 대해서 물어본 게 아니라 이 기준을 가지고 이 각각이 저 기준에 해당되는지 해당되지 않는지를 내가 한번 응용해야 되는 그런 문제죠. 볼게요. 자, 이렇게 신축, 중축, 개축, 재축, 이전, 용도 변경, 대수선을 하려는 부분의 연면적이 얼마래? 15,000제곱미터 이상인 격과 플러스 또 뭐 있어요? 그런 연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뭐래? 지하층의 층수가 2개 층 이상이거나 지상층의 층수가 11개 층 이상이거나 아니면은 냉동창고, 냉장창고, 냉장창고이거나 이런 기준이 있죠. 이 기준을 내가 이제 머리에 넣었어. 갑니다. 자, 1번 질문 볼게요. 연면적이 3만 제곱미터인 물류센터 신축 현장이래. 물류센터는 아까 내가 외웠던 거 들어가지도 않고 일단은 15,000. 3만이니까 15,000 이상이네. 오케이. 얘는 있어야 되겠네. 자, 두 번째. 시외버스 터미널 신축 현장 연면적 2만이래. 15,000 이상 있어야겠네. 됐나요? 3번 보겠습니다. 연면적 15,000이 돼, 안 돼? 7,000이래. 그러면은 1번 기준 말고 2번 기준을 봐야겠네요. 2번 기준 보면은 7,000이니까 5,000 이상이죠. 5,000 이상 오케이. 그럼 그 다음 조건들을 봐야 돼. 지하층의 층수가 2개 층 이상이니? 아니야. 지상층의 층수가 11개 층 이상이니? 아니야. 얘는 해당이 안 되겠구나. 4번 볼까요? 자, 연면적이 5,000 이상. 10,000제곱미터니까 5,000 이상 오케이. 15,000은 안 되네요. 그러니까 5,000 이상 됐고요. 그러면은 지상층, 지하층 조건 나왔고 맨 마지막이 냉동창고, 냉장창고, 냉장창고였는데 뭐래? 냉동창고래. 얘도 오케이. 그럼 답은 뭐야? 3번인 거죠. 아닌 거. 한번 내가 응용해야 되는 거야. 그쵸? 요게 중급 정도 되는 문제입니다. 중급 문제. 자, 그럼 좀 더 어려운 문제 볼게요. 여러 가지 이론을 알고 내가 그걸 응용하고 그래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나옵니다. 자, 보세요. 다음 조건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 전부가 조건이야. 보통 이렇게 조건을 주면은 한 3문제 정도가 여기에 달려 나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7번부터 9번까지는 이 조건을 보고 해결하라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러 가시면 반드시 마주치는 문제예요. 100% 있습니다. 100% 하나 또는 두 개 정도가 있습니다. 확실히 아셔야 돼요. 뭐 용도, 층수, 건축물 높이, 연면적, 세대수, 사용 승인일, 거기에 소방시설 설치되어 뭐 설치되어 있는지, 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이 언제 됐는지, 실무교육 이수일이 언제인지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오죠. 우리는 이걸 보고 그 다음 뭘 할 수 있어야 돼요? 보통 뭘 물어보냐?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급수, 특급, 1급, 2급, 3급인지 급수 물어보고요. 소방안전관리자 보조자가 몇 명 선임되어야 하는지 보조자 명수 구하는 얘를 그냥 따지보면 계산 문제 중에 하나죠. 계산 거 하나고요. 해당 급수에 선임 가능한 자격증이 뭔지, 또는 이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의 실무교육 이수일이 언제까지인지 그 기한, 이런 거 물어본 문제가 뭐 세 문제, 두세 문제 정도 달려 나오기도 합니다. 사실 그러면은 얘네들은 그냥 우리가 하나의 이론을 알고 문제를 풀어내는 방식으로 하면 되죠. 근데 얘네들이 지금 짬뽕으로 한 문제로 나온 거야. 보세요. 해당 소방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및 보조자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물어봤습니다. 첫 번째 보니까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이다. 얘가 특급인지 1급인지 2급인지 3급인지를 여기서 결정할 수 있어야 돼. 이 한 문제가 여기에 들어간 거야. 맞나 틀리나를 봐야 되는 거죠. 자, 해당 소방 대상물에 소방안전관리를 선임할 수 있어. 누가? 위험물 기능장이. 이것도 선임할 수 있는 소방 자격증을 알아야 되는 거야. 저 건물에. 저게 몇 급인지 알아야 되고 얘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를 뭐 15명 해야 된다, 8명 해야 된다.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고요. 자, 뭐 만약에 5번으로 해서 뭐가 있을 수도 있어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 그때 벌칙은 뭐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뭐 이런 것들까지 이렇게 온갖 내용들이 짬뽕에서 들어가서 내가 응용도 해야 되고, 그래서 문제를 풀었을 때 그게 한 문제란 이야기예요. 어렵죠. 그렇죠? 여러 이론들을 내가 응용해야 할 줄도 알아야 되고, 그렇죠? 그런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죠? 보통 1급에서 많이 나오고 2급에서도 간간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네 번째 유형. 틀린 것은, 이렇게 물어보는 건 가장 쉬운 문제였죠. 틀린 것끼리 짝지어진 것은, 자, 이 A, B, C, D에 관련된 내용을 전부 다 정확하게 OX를 OX를 할 수 있어야 밑에서 고를 수 있는 거죠. 내가 이게 하나가 아리까리해, 잘 모르겠어, 모르겠다 그러면은 답 고르기가 어려운 거야. 네 가지를 모두 다 정확하게 알아야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런 유형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계산 문제입니다. 자, 해당 조건의 시에 설치되어야 될 감지기 최소 개수를 구하시오. 이게 조건인데요. 이 조건을 보고 감지기의 설치 개수를 그냥 계산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냥 처음에 보면 굉장히 어려운데요. 어떤 표 하나를 외워야 되는데 그 표에서도 주로 나오는 애들이 따로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중에 제 수업 들으시면은 아주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쉽게. 이런 거 나오면 아주 웃으면서 또 나왔네. 이러면서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산 문제. 이 외에도 계산 문제 유형들 아까 보조자 구하는 거, 그죠? 소방안전관리 보조자 구하는 것들. 그 다음에 이 건물의 수용 인원 구하는 거, 그쵸? 수용 인원 구하는 거. 또 뭐 있나요? 그 객성 유도등이라고 공연장 같은 데 바닥에 설치된 유도등이 있어요. 그 복도의 길이가 몇 미터일 때 유도등 개수 구하는 거, 그죠? 그 정도가 다예요, 계산 문제. 유형이 몇 개 안 됩니다.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것들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까다로워하는 실무형, 그림형 문제들이 나오고 있죠. 어떤 건지 볼까요? 자, 이런 문제입니다. 연면적이 이런 근린생활시설에 화재가 발생했다. 해당 건물의 지금 상황이 이렇대요. 이때 발생한 상황으로 올바른 것은 또는 틀린 것은,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럼 이 그림을 보고 내가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4층에 화재가 들어왔네. 근데 화재 표시 등이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왔네. 발신 기둥이 안 들어왔으니까 얘는
발신기가 아니라 감지기가 들어왔겠구나. 전압은 정상이네. 봤더니만 지구 경종이 연동이 정지되어 있네. 그러면은 각 층의 경종은 울리지 않고 주경종만 열심히 울리고 있겠구나. 뭐 이 정도까지. 그래서 얘가 눌려 있어서 스위치 주의등이 들어와 있구나. 요걸 보고 뒤에 있는 문제들을 풀어주면 됩니다.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볼 때는 상당히 당황스러워. 근데 알고 보면은 별거 아니에요. 이렇게 똑같은 유형이 아니라 조금 배치가 달라져도 여러분들 이 옆에 있는 글씨 보고 여러분들 다 알 수 있어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실무형 문제반 따로 정리해서 강의를 따로 또 해드릴 거예요. 그거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아주 친절하게 설명드릴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요.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문제 유형들이 나오고 시험은 이렇게 나온다 말씀을 드렸고, 제가 어떤 식으로 강의할 건지 강의 특징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여러분들이 입문자 또는 초보자인 분들이 많으실 거기 때문에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그리고 자세하게 설명드릴 겁니다. 그렇죠? 요게 그래서 제가 프렌들리라고 썼고요. 두 번째, 컴팩트하게 압축적으로 그렇죠? 그렇게 해드릴 건데요. 빈출되는 핵심 이론을 요약 정리해 드릴 거예요. 그렇죠? 책의 내용이 방대합니다. 뭐 예제도 예시도 나오고 뭐 등등등등등 법에 대해서 뭐 해석하는 조문도 나오고 많이 나오는데요. 그런 거 다 빼고 핵심 이론만 정리를 해서 교재를 PDF로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출제 빈도가 낮거나 또는 어려운 내용은 제외시키겠습니다. 우리 15개 틀려도 된다 그랬죠? 여기에 포함될 수 있게. 사실은 문제는 범위는 각 파트마다 거의 다 나온다고 보면 되는데 그 중에서 이 문제만 너무 자주 나왔어 그러면 다른 아주 지엽적인 부분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덜 중요한 부분에서 나올 수도 있어요. 문제를 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과감히 제외하겠다. 그 다음에 한 강의당 30분 내외 아주 분량으로 여러분들이 짧게 딱딱딱 들어서 들을 수 있게 이렇게 좀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업투데이트라고 했는데요. 요거는 이제 최신의 이런 뜻이에요. 매달 시험을 봐서 그 기출 문제를 복원해 가지고요. 그거에 대한 문제 제공해 드리고 풀이까지 제공해서 풀이를 계속해서 매달 업데이트를 해 드릴 예정입니다. 운만 좋으면은 제가 본 거랑 똑같은 시험이 나온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거의 90점 이상 100점 맞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물론 제가 복원을 하지만 완벽하게 100% 똑같이 복원할 수 없잖아요. 사람이잖아요. 기억해 나와야 되는 거잖아. 하지만 저는 이쪽 강의하고 뭐 이쪽 실무를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포인트에서 나왔는지 확실히 알 수 있거든요. 그거 50개는 알고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포인트로 제가 복원을 해드릴 거고 그거에 따라서 문제 푸시면 여러분들 어떤 분들 말씀하시더라고요. 복원된 문제에서 정말 많이 나왔어요. 똑같이 나왔어요. 라고 하신 분들 계십니다. 그래서 요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과정이 되느냐? 두 가지 과정입니다. 이론 과정이 있고 문제풀이 과정이 있어요. 자, 이론 과정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빈출되는 이론을 요약해서 정리해 드립니다. 계산 문제 관련된 거는 이 요약본 제가 드리는 교재 안에 예제를 막 넣어가지고 완벽하게 이해를 할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필수 암기 사항은요, 암기법을 강의에 제공해 드립니다. 교재에 넣지도 않고요. 암기법은 강의를 들으셔야만 제가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매 단원 안전원 우리 가서 강습 교육 받으실 때 그 교재 있죠. 그 교재 매 단원 뒷부분에 뭐가 있어요? 학습 평가 문제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풀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당연히 다 알고 가야 되는 문제들이야. 왜요? 교재에 나온 문제 또 못 푸는데 무슨 시험 문제 풉니까? 그죠? 교재에 나온 문제는 무조건 다 풀고 가야 됩니다. 완벽하게 알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매 단원마다 뒤에 실전 문제인데 얘는 좀 기초 문제. 아까 유형으로 따지면 1번 유형 문제. 하나의
이론을 알고 그걸 암기하면 풀 수 있는 문제들, 그런 기초 문제들을 넣어서 여러분들이 풀 수 있게, 그렇죠? 기초 실력을 쌓을 수 있게 이렇게 문제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풀이 과정입니다. 문제풀이 과정. 우리 안전원 쪽에서 나오는 실무 교재가 있어요. 두 권이 나오는데요. 하나는 특급이랑 1급이 공통으로 들어가는 한 권이 나오고요. 2급이랑 3급이 공통으로 들어가는 한 권이 나옵니다. 아마 들어가는 설비들 때문에 다를 거예요. 여기는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플러스 소화용수설비, 그 다음에 소화활동설비가 들어가는데 여기는 앞에 나온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만 들어가기 때문에 좀 다르겠죠. 그죠? 요거 관련된 문제풀이 해서 올려드릴 거고요. 자, 그 다음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고민하시는 이 실무형, 그림형 문제, 핵심 빈출 문제풀이라고 해서요. 이미 한번 찍었는데 그것도 좀 보완해가지고 다시 촬영해서 이것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거 보시면은 아마 실무형 문제에 자신감이 좀 붙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신 기출 문제를 복원해서 풀이해드립니다. 이제 매달 하나씩 이렇게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문제풀이 과정까지 보시면은 여러분들 뭐 합격하지 않을래야 합격하지 않을래야 합격 안 할 수 없을 만큼의 그렇게 강의를 제공해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저만 믿고 잘 따라오시면은 저는 좋은 강의로 여러분들한테 합격을 보장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요. 저희 홈페이지에 올려주시면은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릴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본 강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